안녕하세요. 인천정보산업고등학교 학생들, 게임 프로그래밍 2의 정수영 선생님입니다. 여러분들, 이번 학기에 선생님과 함께 유니티 게임 프로그래밍을 공부할 건데요. 네, 안타깝게도 여러분들 지금 계약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오프라인 계약이 안 되죠. 그래서 줌으로 온라인 수업을 하고 있는데, 네,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첫 시간에 발생을 해서 선생님이 그냥 강의 녹화를 다시 찍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는 C샵의 기초에 대해서 할 거고요. 네, 그 전에 평가나 과제 제출 방법 등도 설명을 드릴 테니까 네, 열심히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첫 시간에 제가 우리가 사실 구름을 사용을 했었는데요. 네, 구름 때문에 슬픈 일이 많았죠. 한 70명 중에 지금 10명이 제대로 못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딜레이도 심하고 딜레이가 심해서 강의를 잘 못 듣겠다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우리 이제 구름을 듣지 않을 예정입니다. 구름을 하지 않고 선생님 홈페이지 있죠. 인정산 산점 사이트에서 사이트랑 우리가 좋아하는 리플, 리플 틀렸다. 리플.it에서 해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it 온라인 컴파일러죠. 그거 예전에 작년에도 하셨죠. 그래서 여기서 과제 제출 받고 여기 자료랑 과제를 올리고요. 지금 오프라인에 PC가 없는 분들이 많아서 당분간 온라인 컴파일러인 리플을 쓰겠습니다. 뒤에 또 자세한 내용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게임 프로그래밍 운영 계획입니다. 1은 김재숙 선생님께서 이제 설명을 드렸을 거고요. 2는 어떻게 하는지 잘 들으시고 성적 잘 챙기세요. 자, 출석은 실시간 줌 수업 출석 체크가 1번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게 안 되는 사람들은 한 번 더 기회를 드립니다. 1일 과제 제출이 있어요. 과제는 다음날 오전 11시 59분까지, 그러니까 점심 먹기 전에 제출하시고 둘 중 하나만 만족하면 출석으로 인정이 됩니다. 이거 중요한 나이스상의 출결입니다. 나이스상 출결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니까 여러분 반드시 과제가 이제 100점이 아니어도 되거든요. 과제는 제출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정말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터넷이 갑자기 끊겼어. 정전이 됐어. 그래서 줌 출석 체크를 못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1일 과제 제출을 다음날 오전 11시 59분까지 열심히 하시면 선생님 출석으로 인정해 드리니까 반드시 잊지 말고 출석해 주세요. 출석이 인정이 됐다 안 됐다 안 되신 분들은 제가 저번에 문자 드렸습니다. 4분 있어서 제가 나중에 또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진도는 다음과 같이 나갈 거예요. 원래는 우리가 유니티를 해야 되는데요. 지금 온라인 개강 때문에 PC가 없으신 분이 선생님이 설조절 해봤더니 20명이 돼요. 그래서 PC 없는 분이 20대인데 도대체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유니티랑 비주얼 스튜디오를 처음부터 시작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이제 아예 못 따라오실 것 같아서 4월에는 어차피 C샵을 할 겁니다. C샵은 유니티 프로그램을 돌리는 기본적인 언어이기 때문에 이거 어차피 해야 되니까 얘를 온라인 컴파일러인 리플로 진행을 하도록 할 거예요. 리플.it로. 자, 평가 계획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NCS 게임 엔진 응용 프로그래밍을 공부를 하고, 이 부분을 이제 공부를 할 거고요. 세 가지를 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중간고사 전에 이론 평가를 할 겁니다. 이건 서술형이에요. 30%. 그다음에 포트폴리오가 있습니다. 이 포트폴리오는 매일 수행하는 과제. 작년에 해봤죠. 정말 매일 걷고 그게 작년에도 4, 5점이었는데 한 과제당 하루당 4, 5점을 줬었어요. 그때 거의 너무 많이 냈었는데 요번에는 이제 수업 아마 결손이 좀 생겨서 수업이 이제 17시수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한 과제당 5점씩을 하면은 딱 맞더라고요. 그래서 한 과제당 5점씩이라 생각을 하세요. 0점에서 5점을 드릴 겁니다. 하시면 한 총 60점 나올 거예요.
60점 나오고 기본 점수가 40점이에요. 그래서 합쳐서 100점 되겠죠? 그거를 40% 들 겁니다. 그래서 평소에 하시는 포트폴리오 완벽하게 제출하셔야지 네, 만점이 될 수 있어요. 생각보다 여기에 걸려서 점수가 만점이 안 나오신 분들 좀 있었습니다. 제가 너무 열심히 체크한 것도 있는 것 같고요. 하지만 이번 학기 온라인 수업이라고 선생님이 매 시간 수행하는 과제를 제대로 체크를 안 하진 않아요. 정말 꼼꼼히 보니까 제대로 제출하셔서 점수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체크리스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체크리스트 이건 기말고사인데요. 이번 게임 프로그램 실제로 만들어서 제출을 하실 거예요. 이거는 우리 학교 이제 PC상에서 하셔야겠죠. 네, 그래서 PC상에서 계약이 일단 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계약이 돼야지 이걸 할 수 있는데 아니면 슬픕니다. 자, 각각의 기본 점수는 40점이고 최고점은 다 100점입니다. 그러니까 서술형도 100점, 포트폴리오도 100점, 체크리스트도 100점인데 얘네를 30%, 40%, 30점 이렇게 환산을 해서 총 100점으로 넣고 또 거기서 또 환산을 할 거예요. 자, 그리고 기본 점수 내가 막 놀아도 40점이야 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무단결과 많거나 미제출, 불성실의 경우 20점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포트폴리오는 언젠가 한번 오니까 괜찮은데 서술형하고 체크리스트는 시간 내에 오지 않으시면 20점 처리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하니까 반드시 수행평가가 있을 때는 선생님이 안내를 문자로 드릴 테니까 제발 잘 오세요. 참고로 우리는 수행이 100%입니다. 수행 100%, 이거 다 합쳐서 수행 100이에요. 여러분 중간기말고사 없는 거 아시죠? 네, NCS의 장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 모조리 다 열심히 잘 하셔야지 100점이 나옵니다. 참고로 작년에 100점이 없었어요. 네, 자바스크립트 100점이 없었죠. 자, C샵의 개요와 개발 환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C샵이란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언어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앤더스 헬스버그가 고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단넷에 최적화된 언어입니다. 단넷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이제 이렇게 뭐 요구하는 이제 플랫폼 같은 건데요. 거기 이제 맞추면은 이제 개발 운영 체제가 어디서 개발하든지 어느 편집기에서 하든지 간에 호환이 잘 된다라고 합니다. 근데 대부분 그 마이크로소프트사의 프로그래밍은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하죠. 네. 그래서 C 언어와 이게 자바랑 굉장히 유사해요. 굉장히 잘 만든 언어입니다. 여러분 작년에 C 언어는 1학년 때 배웠고 자바를 작년에 배우셨는데 자바만 할 줄 알면요 일주일도 걸리지 않아요. 너무 똑같습니다. 출력문만 다르고 나머지 그냥 똑같다고 생각하시고 하시면 돼요. 가끔 조금 디테일이 달라서 헷갈리는 건 있습니다. 자바랑 C++이 우리 굉장히 많이 들어본 객체지향 언어죠. 네, 오브젝티드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 랭귀지입니다. 그런데 자바보다 조금 더 쉬워요. 그래서 자바의 단점을 잘 보완한 객체지향 언어입니다. 이야, 시험에 나오게 생겼네. VB와 같이 이제 비주얼 베이직인데요. 여러분 엑셀이나 파워포인트 둘 다 마찬가지인데요. 보시면 이제 개발자 도구가 있어요. 개발자 도구에 VBA라해서 엑셀을 이용해서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셀마다 컨트롤 C, 컨트롤 V를 100번 해야 될 상황이 생기면은 우리가 그걸 프로그래밍으로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실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 나중에 수업하면 진짜 재밌는데 여튼 얘네의 장단점은 굉장히 편리한 컴포넌트를 제공을 하는데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가 만약에 버튼창을 하나 만들고 싶어요. 확인 이런 버튼을 만들고 싶습니다. 윈도우 창 X 모델 뭐 이렇게 있는 거 있죠. 이거를 우리가 이제 VB 하시다 보면 아시겠지만 그냥 뭐 드래그해서 넣으셔도 되고요. 되게 간단합니다. 자바에서는 이제 스윙이나 AWT를 쓰는데 굉장히 어려웠죠. 근데 이제 VB나 이 C# 같은 경우는 굉장히 편리하게 윈도우 프로그래밍을 만들 수가 있어요. 이거를 윈폼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는 윈폼 어플리케이션을 하지 않고요. 네, 콘솔 어플리케이션만 하고 바로 유니티로 넘어갈 예정입니다. 네, 다음 넘길게요. 자, C# 개발 환경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넘어갔지? 네. C# 개발 환경은 비주얼 스튜디오입니다. 네, 굉장히 유명하죠. MSI 비주얼 스튜디오 좀 잘렸는데요. PDF 변환하면서 약간 변하는 것 같아요. 자, 비주얼 스튜디오 요거를 검색해 보시면 됩니다. 검색을 해보세요. 네, 검색 클릭하시면은 비주얼 스튜디오 다운로드 있으니까 다운로드 받으셔서 하시고요. 되게 많이 물어보는 얘기가 선생님 저는 2017이 깔려 있는데요. 2019가 깔려 2010 다시 깔아야 돼요?
C샵 그 플랫폼 이거를 찾을 수 없다라면 2019 깔으시고요. 네, 2017 그대로 쓰셔도 됩니다. 네, 상관없습니다. 네, 업그레이드 하면 되니까 상관없어요. 네. 아무튼 새로 까시는 분들은 2019로 깔아주세요. 네, 집에서 공부하실 분들은 사양이 된다면 비주얼 스튜디오가 생각보다 용량과 네, 굉장히 네, 성능도 괜찮아야지 좀 잘 돌아갑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이제 하실 때 새 프로젝트 만들기 위해서 콘솔 앱을 선택을 해주셔야지 될 겁니다. 우리 수업을 듣기 위해서는. 만약에 우리가 이제 아까처럼 윈폼을 하고 싶으면은 여기 단넷 프레임워크라고 해서 윈도우 폼 앱을 하시면 되고요. 우리는 콘솔 앱을 하니까 콘솔 앱을 클릭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네, 이렇게 다음 하시면은 네, 템플릿 잘 나옵니다. 자, 근데 지금 PC가 없다는 분들도 지금 20명이나 되고 PC가 있어도 좀 사양이 안 좋다는 분들도 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스마트 기기 대여가 태블릿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어차피 받아도 스마트폰이나 다를 바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PC 환경이 제가 구축을 해드릴 수 없기 때문에 계약하고 와서 비주얼 스튜디오 경험하시고요. 일단은 리플, 우리가 잘 아시는 리플에서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왜 이렇게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네, 네, https 리플.l이죠? it입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가시면 돼요. 완성해 놓을게요. IT 여기 들어가시면은 이용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하실 줄 알겠지만 리플, 뉴리플 클릭하신 다음에 그래서 C샵 검색 쓰세요. 여기 이렇게 쓰세요. C샵 이렇게 쓰시고 이렇게 나오면은 선택하시고 네, 프로젝트 이름 네, 입력하시고 크리에이트 리플 하시면은 끝납니다. 프로젝트 이름 제발 영문으로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영문 숫자 이용해주세요. 그 이상한 거 쓰면 자꾸 오류납니다. 자, 변수 보도록 할게요. 자, C샵 본격적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변수란 값을 저장하는 장소입니다. 선생님이 밑에 예시를 걸어놨는데요. 지금 레벨이라는 선생님이 박스 갖고 왔어요. 레벨이라는 이름을 붙인 박스 안에 10이라는 값을 넣었습니다. 이 박스가 나타내는 것이 바로 뭐냐 하면은 메모리예요. 메모리. 그러니까 우리가 1010을 저장을 하죠. 컴퓨터는 그 1010을 저장할 그 실제 물리적 메모리를 뜻하는 겁니다. 사실 조금 더 복잡한데 주소값 해가지고 네, 일단은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 메모리 안에 값을 넣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박스가 바로 변수입니다. 그 이름을 레벨이라 했죠. 박스 이름이 변수명이고요. 그 다음에 값을 이제 넣는다는 표시예요. 이제 입력을 컴퓨터에서 입력을 이렇게 표시합니다. 그 다음에 값 10을 네, 숫자 정수 10을 넣는 거예요. 그리고 세미콜론 네, 아시죠? 세미콜론 꼭 문장의 끝은 세미콜론 해줘야지 얘가 문장의 끝이구나 라고 컴퓨터가 인식을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값이 이제 정수형인데 이걸 자료형이라고 해요. 이 값에 맞는 자료형을 먼저 선언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선언을 해 주셔야 돼요. 인티저죠. 자료형 인티저를 선언해 준 겁니다. 그래서 인티저를 따라서 인트라고 하는데요. 자료형 선언의 의미에 대해서 궁금하실 것 같아서 간단히 알려드리면요. 자료 자체가 지금 자료형은 우리가 메모리를 우리가 선언하는 순간에 컴퓨터한테 말합니다. 내가 정수형을 선언하고 싶어. 그리고 메모리가 4개 필요할 거야. 알아서 만들어줘. 메모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너네가 만들어줘. 그 다음에 여기다 나중에 10을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모리, 그러니까 인트를 선언을 하면은 얘가 이제 4바이트거든요. 4바이트에 해당하는 메모리를 이렇게 할당을 합니다. 그래서 할당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메모리 할당을 위해서 이렇게 자료형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문자열, 이거 문자열인데요. 문자열은 뭘로 선언이냐? 스트링으로 선언합니다. 이건 굉장히 길게 잡히겠죠. 자, 이렇게 그래서 박스 네임에다가 정산이란 걸 넣었으니까 정산은 문자열이니까 우리가 스트링으로 선언을 해줍니다. 배열은 이건 이제
캐릭터의 배열형인데요. 사실 스트링은 뒤에 좀 다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형 아까 메모리를 얼마나, 우리의 박스의 크기가 얼마냐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얘를 자료형을 하는 이유가 박스의 크기, 메모리의 크기를 명시해 주는 겁니다. 메모리. 그래서 그 메모리 크기가 바이트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정수, 실수, 논리, 문자, 객체가 있는데요. 정수형의 경우는 굉장히 자주 쓰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가장 작은 게 바이트형인데요. 1바이트에서 바이트죠. 참고로 1바이트는 8비트예요. 101010이 8칸이 있는 게 사실 이제 8비트인데요. 숫자가 굉장히 커지니까 가장 기본적인 단위를 바이트로 고정을 시킵니다. 0에서부터 255까지고요. 네, 쇼트는 2바이트인데요. U 쇼트, U자가 들어가면 양수입니다. 그래서 범위가 뭐 얘가 마이너스 1000부터 마이너스 10,000부터 플러스 10,000까지면 얘는 0부터 20,000까지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보다 숫자는 복잡해요. 네, 가장 많이 쓰는 int형 있고요. 네, 롱은 실전에서 많이 쓰이고요. 그 다음에 플로트가 실수형입니다. 부동소수점.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int가 10으로 이렇게 선언을 한다면은 부동소수점은 x는 10점 이렇게 해서 아니면 0을 넣거나 이런 식으로 네, 선언을 해주시면 좋아요. 자, 그 다음에 더블은 네, 긴 더블 플로트죠. 그 다음에 디시말 훨씬 큰 네, 실수를 디시말로 합니다. 논리는 불인데요. 인트랑 똑같은 4바이트예요. 호환시키려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네, 문자는 캐릭터고요. 유니코드 문자를 네, 넣어주고요. 여러분이 자주 쓰시는 건 사실 스트링을 많이 쓰실 겁니다. 네, 스트링은 캐릭터의 배열입니다. 그래서 C 언어에서는 캐릭터밖에 없고 스트링이 없어서 굉장히 불편했는데요. 실제 배열을 이용을 해서 문자열을 넣었죠. 그래서 굉장히 취급이 어려웠는데 자바나 C샵에서는 캐릭터의 배열인 스트링을 그대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헷갈리지 않으셔야 되는 게 계속 말씀드렸듯이 자바에서는 대문자 스트링이에요. 근데 얘는 뭐예요? 소문자죠. 소문자입니다. 그다음에 오브젝트는 이제 모든 자료형 선언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요. 오브젝트가 네, 엄마 클래스고요. 이 안에 인트, 플로트, 뭐 캐릭터 다 있습니다. 그래서 뭐든지 선언이 가능해요. 근데 메모리 낭비가 심하겠죠. 그래서 안 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위에 있는 것만 쓰세요. 배열 선언하는 방법은 이제 아까 변수 선언 받고 배열 선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열은 여러 가지 박스를 내가 박스를 5개, 6개 이렇게 주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박스가 하나, 둘, 셋, 넷, 다 6개를 네, 일괄로 주문을 할 때 배열을 선언을 하고요. 중요한 거는 요게 붙어 있습니다. 주소값이 붙어 있어요. 그러면 안 붙어 있게 할 수 있나요? 그래서 배열은 한번 선언을 하면 내가 6개만 선언할 거 하면은 얘를 더 늘리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어딘가에 있는 이렇게 뭐 다른 메모리에 있는 애를 이렇게 잡아서 비어있는 메모리들을 연결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1번 다음에 2번이다. 2번 다음에 3번이다. 3번 다음에 4번이다. 이렇게 되는 것들은 자료 구조에서 배우겠지만 이거는 링크드 리스트라고 합니다. 연결 리스트라고 하고요. 네, 얘도 되게 종류는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있구나. 이거는 배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리스트랑 배열이랑 헷갈리지 마시라고 좀 잠깐 말씀드려요. 자료형은 그래서 배열 선언은 어떻게 하냐면요. 자료형하고 여기 이렇게 대괄호 해주셔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선언하셔도 상관없어요. 자, 그래서 int 대괄호 유저 아이디는 uint 5 이렇게 하면 0이 5개가 들어갑니다. 알아서 초기화가 돼요. 5개의 메모리를 5개의 그 배열을 선언을 한 거죠. 혹은 바로 그냥 값을 넣어주셔도 됩니다. 네, 기본이니까 넘길게요. 자,
가장 중요한 함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수만 제대로 하셔도 웬만한 프로그램 만들 수 있어요. 자, 함수란 이미 정해진 동작을 수행하는 코드의 묶음입니다. 함수의 이제 모양은 리턴 자료형 함수명 소가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함수는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다가 얘 자료형 써주고 매개 변수 넣고 함수 내용 넣고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리턴 값은 리턴 값 이렇게 넣죠. 이게 중요한 거 이제 함수명이 일단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리턴 값이 존재를 한다라면은 그 자료형 얘를 맞춰줘야 됩니다. 이게 같아야 돼요. 그리고 매개 변수는 소가로 안에 들어가는데 이 매개 변수랑 이 자료형 매개 변수가 뭐가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자료형도 이렇게 적어 주셔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x라는 값을 넣어서 int일 거예요. 숫자를 더했음을 하니까 int인 fx를 받았는데 fx의 리턴 값이 x 플러스 3이다. 그러면은 f int x, 지금 매개 변수가 x니까 얘는 여기에 들어가고 얘의 자료형이 int니까 자료형 선언해줬죠. 그 다음에 x 플러스 4를 반환을 해주니까 리턴 x 플러스 4하고 세미콜론을 꼭 찍어주세요. 그리고 얘가 정수형이죠. 정수형이니까 int를 이렇게 선언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건 선언부고요. 호출부는 어떻게 하시냐면요. F10 이렇게 선언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얘가 리턴되는 값이 있을 거예요. 10을 넣으면 몇이 나오겠어요? 10을 넣으면 10 더하기 4는 14겠네요. 14의 값이 나와요. 그럼 얘를 받아줄 것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어디다 입력하냐면은 int y를 선언해서 값을 넣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리턴 값이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받아주는 거를 생각을 하셔서 선언을 해주시면서 호출을 하셔야 돼요. 두 번째 예시를 보시면은 얘는 이제 매개 변수가 없는 형태입니다. 매개 변수가 없는 것도 함수가 되냐? 수학적으로는 함수 정의가 되지 않아요. 하지만 컴퓨터에서 말하는 프로그래밍에서의 함수는 굉장히 넓은 의미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자, 매개 변수가 없는 경우 여기 아무것도 없죠?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고 그 다음에 얘가 이제 hello라는 값을 여기다 넣어주기 때문에 스트링 이렇게 hello 리턴을 해주면서 얘의 자료형이 스트링이니까 스트링 선언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부를 때에는 f를 그냥 부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스트링 변수 선언으로 받아주시면 됩니다. 자, 함수의 예시 세 번째입니다. 이번에는 출력이 없어요. 그냥 여기서 이 출력은 그냥 이제 그냥 그 콘솔 출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콘솔.write 라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라인 출력을 할 건데요. 그냥 수행만 할 거예요. 자, 어떤 실행을 할 거냐면 출력이라고 좀 그렇네요. 네. 일단 int x를 넣으면은 리턴 값이 없어요. 그러면은 void를 씁니다. 이걸 아마 안 써줘도 될 텐데 쓰시는 게 좋을 거예요. 일단은 이렇게 리턴 값이 없으면 void로 쓰세요. 리턴이 없죠? void 쓰시고요. 그다음에 그냥 얘는 수행만 하고 끝냅니다. 그래서 얘 출력하면 뭐가 나오겠어요? 14가 나오겠네요. 이거 주석이죠. 주석 다 아시는 주석이니까 넘길게요. 자, 그다음에 조건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길어지고 있는데 조건문은 굉장히 간단한데요. 여기 보시면은 if 조건문 else예요. if else입니다. 그래서 내가 isMagic이라는 거를 가져와서 넣었어요. 그런데 얘가 true인지 아닌지 조건문입니다. 얘가 조건문으로 해서 조건문에서 판정을 하는데요. 참이면은 if문 안에 들어가 있죠. 이게 참이면은 수리수리 거짓이면은 else가 이쪽에서 실행입니다. 부순다 이렇게 됩니다. 참고로 이게 사실 여기 들어가야 되거든요. 여기 들어가야 되는데 왜 는 true가 없느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isMagic 자체가 그냥 어차피 true 아니면 false라는 불 형태이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그냥 넣으셔도 얘가 참이면 알아서 얘를 수행하게 됩니다. 이미 아시는 거니까 넘길게요. 자, 조건문의 종류는 아까 했던 건 if, else 말고도 그냥 if만 쓰셔도 돼요. 그 다음에 if, 내가 다른 조건도 있다.
제3의 조건이 있다. 그러면 else, if 하시면 됩니다. 이거 여러 개 쓰셔야 돼요. 엄청 여러 개 쓰고 else 하시면 돼요. 참고로 얘는 딱 한 번만 쓰셔야 돼요. 얘도 딱 한 번만 쓰셔야 되고 얘도 딱 한 번만 쓰셔야 되는데 얘는 여러 개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네, 그냥 간단하게 아시고요. 과제 좀 알려드릴게요. 자, 과제. 저번 시간에도 알려드렸듯이 변수를 선언하나 출력해 보세요. 1 변수 선언하시고요. 네, 이렇게 하시는데요. 이 선생님 궁금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여기 네, 요거를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여기 있다. 자, 여기 있죠? 여기 있는데요. 답을 안 보여. 여기 템플릿을 제가 해놨습니다. 그래서 얘를 제가 어느 정도 해놨는데 얘를 이용해서 레벨을 선언을 해줘서 어떻게 선언하면 이 값을 넣어서 선언해줘요. 10의 값을 넣어서 선언을 해주세요. 굉장히 쉽죠. 네임도 값을 뭘 넣어서 선언하지? 인정산 넣어서 하시고요. 불, is, magic에 false 넣어서 선언하시고요. 그럼 얘가 알아서 출력이 될 겁니다. 네. 그럼 출력하시면 이게 나와야 돼요. 그래서 네, URL 제출하시면 되고요. 자, move 함수 호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move 함수 두 번째 템플릿에 있죠. 걸어놨어요, 다. 보시면은 매개 변수 레벨을 정하고 보시면은 매개 변수 정수 레벨을 정수 레벨. 요 안에다가 써야겠네요. 네, 말해주고 있네. 네. 그 다음에 리턴 값이 레벨 10이래요. 리턴 값 안에 이렇게 해주시고, 그렇게 되면은 얘가 정수형이니까 여기 뭐가 생기겠죠? 그 다음에 호출하는 거, 여기서 호출입니다. 호출, 네, 디스턴스 안에다가 무브로 호출해서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걔를 출력하시는 건 알아서 됩니다. 그래서 하시면 디스턴스 100이 나올 거예요. 넘길게요. 저번 시간에 했는데 안 하신 분들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자, 이제 다음에 들어갈 프로그램을 작성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템플릿이 없네요. 자, is magic이 true이면 move 함수에 레벨 10을 넣어서 실행하고, is magic이 false이면 move 값에 0을 넣어 실행하고, 기본적인 조건만 맞으면 네, 다양하게 프로그램 변형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만들고 싶은 거 만드세요. 네, 자유롭게 여러분의 능력을 보여주세요. 자, 리플로 과제 제출하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아까 앞쪽에서 만드는 거 보여주셨죠? 그래서 my C# 영의를 만들었는데요. 얘를 하는 방법 첫 번째는 그냥 여기에 있는 얘 코드를 그냥 복사해서 제출하는 방법이 첫 번째예요. 네. 두 번째 방법은 코드 첨삭을 원할 경우에는 어디다가 제출을 해요? invite multiplayer를 이용합니다. 그게 어디냐면 여기 있어요. 여기 생겼죠? 얘를 클릭을 하시면 invite multiplayer라고 해서 이렇게 나오는데요. 얘를 복사를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카피가 됩니다. 그래서 얘를 갖다 붙이시면은 이게 좋은 점이 뭐냐 하면은 다른 사람들이 와서 여러분의 코드를 수정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걸로 하면 제 수정이 안 됩니다. 두 번째 걸로 하면 수정이 돼요. 근데 중요한 게 이게 선생님이 그렇게 하면 코드를 고쳐줄 수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이 과제 제출하실 때 인정산 사이트에 만약에 내가 공개로 올렸어. 그럼 다른 친구들도 여러분 거에 들어와서 수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엔 반드시 비밀글로 올려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공개로 올리는 것도 좋아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의 숙제를 보면서도 배우는 게 있거든요. 그냥 막 베끼는 애들도 있지만 네, 베낄 줄 알고 그걸 쓸 줄 아는 것도 사실 어느 정도 능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공개로 대부분 올려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비밀글 이용하실 때는 이런 첨삭을 원할 경우 그렇게 하시고요. 노하우 만들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질문이나 과제 제출을 인정산 사이트, 과제 제출도 여기다 하셔야 돼요. 과제랑 질문은 인정산 사이트에서 하시고요. 강의 네, 무단 배포시 저작권 소송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여러분 한 학기 동안 좀 잘 부탁드리고요. 온라인으로 얼굴 못 봐서 되게 너무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도 여러분 건강이 무엇보다 중요하니까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요. 5월에는 꼭 학교에 오셔서 같이 게임 프로그래밍 잘 할 수 있도록 네, 그 전에 C샵을 잘 해야겠죠? 네, C샵 공부 열심히 하시고 5월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